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명가 아카데미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해설을 한번 공부를 합니다. 해서 중에서 육조해서의 장맹용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장맹용비는 그 북위 정광 3년 이제 522년에 건조되었는데요. 해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죠. 그 육조해서와 당해서로 나눕니다. 육조에서는 힘차고 중경하고 당에서는 미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육조해서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조해서를 공부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은 다음에 미리한 또 당해서 구양순이라든지 뭐 안진경, 저수량, 그 다음에 우세남, 그 당해서 4대가죠. 그러한 분들의 필적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조 시대, 북위 시대의 장맹용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는 육조 시대에 쓴 그 유명한 장맹용 비죠. 그래서 우리 해서로는 그 육조 시대 해서와 당 시대 해서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 장명용비는 북위 정광 3년, 그러니까 이제 522년에 이제 새겨진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 북위의 해서들은, 육조 해서들은 좀 힘찹니다. 힘차고, 당 해서 또 이제 당 이제 구양순이라든지 안진경, 뭐 우세남, 저수량, 당 해서 4대가죠. 그분들의 글씨는 미려, 즉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공부할 때 이제 당 해설을 하든지 뭐 육조 시대 때부터 공부를 하든지 그는 별 지장 없지만, 그래도 이제 육조 해서부터 공부하면은 일단 힘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육조의 장맹용비의 점의 특징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걸 이제 명명하기로 이제 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즉 말해서 한일처럼 붓을 놓아서 바로 방향전환하고 바로 또 방향전환을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런 이제 쌀톨처럼 이러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푹 찍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한일은 참 점은 한일에 응축된 것, 여기서 다시 붓을 모아주면서 빼가지고 가운데서 빠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서 기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붓을 놓아서 방향 전환 한 번 더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붓을 놓아서 방향 전환 한 번 더 해서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러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편필, 편봉 이러잖아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위, 요 각도와 이 각도가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점점 다 틀리죠. 조금씩. 그러한 것을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게 별핵인데요. 별핵이 좀 어렵죠. 붓을 놓아서 저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하고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더 해줘야만이 붓을 정확하게 이 별핵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은 그대로 직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직선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런 부위하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내려오는 각도가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다 틀리고, 그런 것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핵과 이 각도가 틀리죠. 그 다음에 이 가는 것과 이 가는 게 틀리고, 이건 점이지만 딱 써줘야 됩니다. 글씨를 쭉쭉, 이게 아니고 딱 써주고 마무리해주고, 써주고 마무리해주고, 딱 방향 전환해서 마무리해주고. 그렇지만 세 개는 다 모양이 좀 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물이 이 부분에서 붓이 간 데서 다시 붓을 놓습니다. 놓고 별 하듯이, 삐침하듯이, 삐침인데 아주 짧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바로 붓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각형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갈고리가 와서 쭉 오면은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 전환에 꺾어가지고 다시 붓을 모아주는, 네, 이러한 것. 쉽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점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서, 여기에서 갔을 때 붓을 이쪽으로 놓고 다시 내리꺾기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핵과 이 핵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연결시키되 이 핵은 옆으로 끊는 핵, 이 핵은 수핵, 밑으로 내리꺾는 핵을 여기서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쫙 나오겠죠. 이게 조금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런 부분들은요, 이 가는 방향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고, 또 요러한 여백들, 그 다음에 요러한 왔을 때 여기서 놓고 다시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와서 완전히 이쪽으로 꺾어 놓고 붓을 다시 모아서 천천히 가는 거. 예, 요런 부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팔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지. 이 두 번째 됐어. 자, 이런 부분은 계속 설명드렸고요. 가서 다시 붓을 놓아서 강하게 놓고 붓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한 번에 바꾸기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참 이 핵이 왼쪽으로 가는 별핵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놓아서 방향전환 한 번 더 해주고 가면서 한 번 더 해주고 끝에서 방향전환 완벽하면은 쭉 빼줍니다. 쭉까지 여기까지. 예. 그래 여기가 기세가 삽니다. 요 파측은 오면서 붓을 눌러주고 털면서 방향전환 한번 다시 털면서 방향전환. 그래서 붓이 완전히 모아지면은 그대로 쭉 뺍니다. 일자로. 예. 중요하고요. 요런 부분도 여기서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오면은 붓을 눌려서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 바꾸고 다시 붓을 모으면서 쭉 빼주는 거. 예. 이 점은요, 이제 이렇게 와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이건 늘 말씀드렸죠. 와서 핵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건 절대 이게 빨리 오면 안 되고요. 최대한 천천히 핵을 천천히 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 완전히 해놓고 다시 붓을 모으면서 방향 전환합니다. 딱 되면은 이제 붓을 뺍니다. 예, 요 부분. 여기 올라가는 것도 완전히 붓을 놓아서 한의를 이쪽으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의를 이쪽으로 한다고 방향 전환해서 한 번 더 전환해서 가면서 붓을 들어줘 가지고 붓을 마무리하는 거. 예. 여기서도 방향 전환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방향 전환하고 여기서 붓을 방향 바꾸면서 붓을 모아주는 역할. 예. 시작과 끝은 항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빨리 해갖고는 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별 어려운 거 없죠. 계속 제가 설명 들어갔고요. 자, 요 부분은 놓아서 다시 와서 방향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방향 전환하고, 그래서 끝이 모이면은 그대로 빼주는 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쌀점 한일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붓을 모아주면서 빼주는 거. 예. 자, 이런 획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어 가지고 붓이 완전히 되면은 쭉 빼주는 거. 요런 부분요. 늘 독사꼬리 만들어라 그랬죠. 이런 획은 그냥 오면 쓰면 됩니다. 써주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가면서 방향 전환해서 빼주는 거. 예, 이런 부분도 그리고 별 어려움 없죠. 자, 여기서 요 시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럼 다섯 개 다, 이 각도도 틀려야 되고, 굵기 다 틀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날출자를 보통 우리 일반 사람은 뭐 매산두개 쓰는 건 이건 글자가 틀립니다. 이게 원래 싹 날 철에 요 입 벌릴 각자거든요. 그래서 매산두개 쓰면 글자가 안 맞는 글자입니다. 여긴 별 어려움 없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렸죠. 오면서 여기서 한번 바꾸어서 여기 와서 붓을 완전히 이쪽으로 정리해서 다시 방향 바꾸면서 붓을 모아가는 거. 요런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에 이제 그 간격 같은 거, 그거 조심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얘 각도와 이 각도가 틀리죠? 틀리는 거, 이 각도와 이 각도 가는 각도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상품은 같은데 예술은 같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우리 산에 가면은 같음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맹용비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옆으로 가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틀리고, 이 각도와 이 각도 또 틀리고, 굵기도 틀리고, 가는 방향이 틀리고, 예. 점은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올라가도 됩니다. 올라가도 되고요. 이 점은 늘 말씀드렸죠. 한일 바꾸고 다시 바꾸어서 쓰는 것.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핵은 와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한 번 더 바꿔줘. 한 번 더 바꿔줘. 그래서 붓을 끝을 쭉 빼는 것. 끝까지 이렇게. 예. 정말 이 중요합니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붓 방향 바꾸는 법만 알면 또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받아줘서 바꾸어서 다시 바꿔가지고 쭉 빼는 거. 예, 이 부분. 이건 늘 말씀드리죠. 천천히. 이 보리밥 밟듯이 천천히 와야 됩니다. 절대 빨리 오면 안 되고요. 천천히 와서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각도도 틀리고 또 틀리겠죠. 이 각도와 이 각도 틀리고 각도가 다 틀립니다. 여기서 왔을 때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써서 이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다시 써주는 거.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기서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한일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한일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 여기 와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쭉 빼주는 거. 이 부분. 여러분, 이 파책만 할 줄 알면 얘에서는 뭐 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가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거 다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각도와 이 각도 틀리는 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 점은 늘 그랬죠. 한일점이다. 와서 다시. 그럼 이건 반대로 날 수 있겠죠. 요 두 개는 서로가 틀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이 점도 이쪽 오고 빠지고. 예, 그런 차였죠. 그 다음 요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얘 내려온 거와 이 핵 내려온 거 틀립니다. 그 다음 이 가는 거와 이 가는 거 틀리고요. 가는 거 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다르게 한다. 무조건. 같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장맹용비 5번째입니다. 출자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할 거냐. 또 굵기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할 거냐. 이 정말 많이 고심 되겠죠. 그렇지만 해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팔꿈치만 앞쪽으로 나가면은 그냥 쓰면 각도가 다 틀립니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앞에 쓸 때는 이 각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도, 그 다음에 이 각도, 그 다음에 이 각도. 내리끌 때도 쭉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걸 다 해결됩니다. 단지 굵기는 글핵의 필핵의 두께와 가늘기는 것은 본인 의사에 달려있고, 이런 각도 부분은 이 팔꿈치 앞으로 나오면은 그다음 완법, 내 손바닥이 늘 내를 보고 내 몸을 보고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내가 변화 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이 됐으니까 내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본인 의사대로 여기처럼 제가 이거는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각이. 근데 이렇게 했거든요. 왜? 다른 것보다 더 이건 강조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작자 쓰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그 자세만 되면은 뭐 변화 안 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래 왔으면은 밑에는 그냥 이래 옵니다. 절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팔의 각도에 따라서 이 가는 방향, 놓이는 방향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내가 이건 이번에 다르게 한 변형시켜 볼까?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는 다르게 충분히 해도 되고요. 그건 왜냐하면 작자의 의도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늘 말씀드려요. 이 부분 와서 방향 한 번 더. 예, 그래 요것이 해결됩니다. 절대 한꺼번에 이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붓의 운용상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도 멈추어서 딱 붓을 멈추고 모아가서 이 부분. 예.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거 쓰는 각도가 어떻게 틀릴 것이냐. 그런 거요. 이 각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다 변화시킬 거냐. 정말 글씨를 그냥 쓸 수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매일 변화돼야 되고, 각도, 뭐, 필압. 보세요. 첫째, 이제 뭐, 이 필압입니다. 붓에 이제 필압을 어떻게 놓을 거냐. 두 번째, 속도겠죠.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경중. 무겁고 가벼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게 요 한 글자 속에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은 할 때 이걸 이제 가는 속도, 필압과 속도와 경중이 다 틀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간새도 내 이거 필압 각도와 이걸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것이냐. 근데 처음에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다음 이런 핵도 여기서 2점 올라가고 2점 내려오고 2점 처리하는 거. 이것도 각도 같은 거 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갈고리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붓을 모아서 방향 정리하는 거. 이런 부분. 이런 점도 와서 방향 전환하면서 핵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한 핵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양된다는 것은, 마음 수양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글씨 쓰는 동안에 내 마음에 망상이 없고, 내 마음이 다른 데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고, 그래서 예술은 종교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도 뭐 다 물론 중요하지만 글씨 쓰면서 이러한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이
이 예술 세계가 종교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글씨는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자, 장맹용비 6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 훈련을 자꾸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글씨 오래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글씨 조금 오래 쓰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은 이 마음하고 틀리거든요. 정말 반복 훈련을 수없이 해야만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 반응하는, 몸에 반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 저한테 공부하러 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었는데요. 그 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첼로를 하다가 1년 휴학계를 내고 한국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다음에 자기는 어차피 미국 가서 계속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음에 미국 가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가장 한국다운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서예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서예를 배우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한테는 공부하기 좀 어렵다 이랬더니 왜 어렵네요. 그래서 제한테는 내한테 공부하려면은 모든 걸 학습이 100번 해야 된다 이랬더니 웃더라고요. 왜 웃냐 이랬더니 선생님 100번도 공부해요 이런 거예요. 왜 이랬더니 음악은 한국어를 가지고 3000번을 한답니다. 우리 100번 하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번 씁니까? 제 문화생들은 전부 다 100번씩 학습합니다. 쟤도 똑같고요. 쟤도 책을 한 권 들면은 무조건 100번씩 씁니다. 몸에 반응시키는 길은 그밖에 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공부하다가 지금 다시 미국 가고 이제 음악을 전공한다는데 지금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에 반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몸에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해야만이 다음에 자유자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몇 번 해갖고는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방향 바꾸어라, 자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외에는 제가 어떻게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제가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점은 하늘의 축소판이다. 하늘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방향 바꿔 나가죠. 여기서 바로 수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꾸죠. 그래서 붓을 딱 모으면은, 가운데 모으면은 이게 점이에요. 그냥 쭉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남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 보면 다 똑같겠죠. 그렇지만 전문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획 한 획에 최선을 다할 때, 즉 영혼을 심어야 됩니다. 이 글씨의 영혼, 내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예술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종이에 먹칠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시간 뺏기죠. 뭐 종이 먹 살려면 또 돈 나가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적어도 내 영혼을 다음에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글씨에 정성을 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성을 들이되 알고 정성을 들였냐 이거죠. 모르고 정성 들여봤던 그 정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면은 정성이 되냐, 모르면 정성이 아니에요. 한 획 한 획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획이 어떻게 내가 써서 이 획이 어떻게 나왔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하다 보고 이래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 한 획 한 획에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더니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그거는 잘 쓰는 그 달필하고 틀려요. 능필도 아니고 정말 정성이에요, 정성. 예술은 정성입니다. 기본기만 갖추면 그 다음 정성이에요. 자, 이런 획들도 와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끝을 정리하는 거.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이 쌀미점이 길지만 와서 방향을 바꾸어서 마무리해 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각도를 바꿔서
방향전환해서. 이런 부분. 여러분, 이게 쉽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글씨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필법대로 쓰시는 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냥 종이에 먹칠만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음 이런 분 몇 층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예, 그런 부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이런 핵도 이를 숨기 안 이거부터 먼저 씁니다. 이때는 천천히 방향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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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예.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핵을. 이것도 내려오는 각도가 다 틀리죠. 그런 거. 자, 복잡한 것일수록 그 소소밀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소밀밀. 성길 때는 그러니까 이 성길 소자거든요. 이 많이 성길 때는 황소도 지나가게 하고 밀할 때는 바람도 못 통하게 하란 말이 있거든요. 소소밀밀이거든요. 밀할 때는 정말 바람 한 점 못 통하게 해야 되고, 성길 때는 황소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글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방변은 이게 이제 모방인데, 모방을 어조서 어조, 이게 모방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여기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요 점 2개는 쓰는 법이 좀 틀리죠. 가볍게 해줘. 이건 아주 무겁게 와서 무겁게 정리해주고. 예, 그런 차이. 간머리, 이건 늘 말씀드리죠. 와서 붓을 놓고 완전히 방향 바꾸어가지고 붓을 모아가는 거. 예, 요 부분. 요것이 늘 삼각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이 방향 나오도록. 붓이 이 속에 가서 여기서 완전히 끝끝에 모아주고. 여기도 이런 여백. 글씨는 여백 싸움이 됐습니다. 여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백. 여백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일만 할 줄 알면은 붓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백만 보세요. 그럼 글씨가 됩니다.
자, 장맹용비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그 육조해에서는 좀 힘차다고 그러거든요. 당해에서보다는. 그래서 이 기필 부분도 그 당해에서보다 좀 강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여기 좀 강하게 해줘야 돼요. 이 부분도 그렇죠. 강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와서 방향 전환해서 다시 이쪽으로 방향 전환. 와서, 그래, 요 부분에서, 우리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래 날카롭게 이제 파측을 하는, 여기서는 약간 둥글게 했습니다. 둥글게 하는 것은 천천히 빼면서 방향, 또 빼면서 방향 전환, 또 빼면서 방향 전환. 그래서 요 약간 둥근 맛이 납니다. 요 좀 특이하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 이런 핵은 여기서 방향 전환 2번,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니까, 붓을 한 번, 2번 해줘야 이쪽으로 방향이 바꿔줍니다. 바꿔지고, 부딪히는 한 번 더 해주고, 끝에 와서 2번 하면서 이제 가운데로 뺍니다. 요 기운은 가운데로 빼줘야 됩니다. 이걸 강하니까 요건 약하게 해줬고요. 이 마음심도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완전히 붓을 꺾어주면서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요 부위. 요런 부위를 그냥 이렇게 쭉 이러면 찌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 해주고요. 우리 요 부분은 가서 요쪽으로 붓을 놓습니다. 이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붓 놓는 방향이 틀리겠죠? 여기서 완전히 이쪽으로 붓을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방향전환도 2가지 있잖아요. 돌리면서 방향전환 하는 게 있고, 완전히 꺾이면서 하는 게 있고, 요거는 전 방향전환 2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참 난해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이것도 3개. 이거 다 어떻게 달리 할 거냐. 이 달리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요. 이 팔꿈치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면은 이 그대로 하면은 이 방향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뭐 다르게 해야 될 적어도 없이 이 자세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근데 팔꿈치를 많이 몸에 붙이면은 방향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방향 의도적으로 방향 바꾸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방향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늘 이 팔꿈치가 이 내 몸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런 부위도 이제 방향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팔꿈치만 나오면은, 왜냐면 보세요. 그래 나오고, 팔꿈치만 나오면은 이렇게 다 틀립니다. 가는 방향이. 절로 내가 뭐 이렇게 달리 해야 되겠다는 것 필요 없이 팔꿈치만 나오게 되면은 다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팔꿈치 붙이면은 어쨌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늘 팔꿈치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팔꿈치만 나가면은 이래 놓는 것과 여기 오면은 벌써 이래 틀립니다. 각도 이래 되고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로 그 자연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전환 외에는 이 각도 같은 거는 그냥 팔꿈치만 나오면은 다 정리됩니다. 점은 요 2개지만 틀리게 해요. 서로.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틀리게 해주고. 이 핵도 마찬가지겠죠. 이 놓는 거와 이 놓는 거 벌써 방향이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제가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팔꿈치 때문에 이건 절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위도 천천히 기운을 그대로 빼주고, 여기서도 와서 하나, 둘, 셋 정도 해야 붓이 딱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의 그 용필에서 늘 방향전환 할 때는 천천히 해주시고, 천천히 하고 난 다음에는 직선을 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화점 점 4개는 제가 늘 그랬죠. 한일의 축소판이다. 이쪽 점이 좀 크고 양쪽 점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인데 양쪽 점이 가운데 두 점을 보호해야 되는, 안아준다는 생각으로, 보호해주는 생각으로, 감싸준다 생각으로 하시고, 이 점, 이거 보면은, 여기 하면은 한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점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 점은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위도 이 각도와 이 각도가 틀리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팔꿈치만 나오면은 각도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거와 이거 나오는 것도 각도 좀 틀리게 한다. 그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이 핵보다 이 핵이 약간 굵습니다. 왜 굵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오행 법칙에서 왼쪽은 양입니다. 플러스 양이거든요. 오른쪽은 음입니다. 마이너스고. 그래서 양핵은 가늘고 직선이고 음핵은 굵고 곡선입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못년자의 점이 요 방향과 이 방향이 틀리죠. 그래서 내가 벌써 손을 놔보면 이 방향, 이 방향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좀 강하게 해서 완전히 방향 바꿔주고요. 이건 별 어려움이 없고요. 현도 보면 이래 되겠죠. 각도가. 그럼 위에는 이렇게 되고, 내려오면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틀려지게. 그러니까 팔꿈치 절로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오면서 약간 굵어졌습니다. 어떤 거는 오면서 가늘어진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오면서 굵게 했습니다. 있고요. 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순서는 2번, 여기 3번입니다. 필순위. 이런 부위도 와서 여기서 방향 전환하고 또 하면서 가운데로 쭉 빼주는 거. 이런 부위도 와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고 천천히 붓을 모으면서 해주는 거. 이런 부위. 갈치자가 오늘 2개나 나오네요. 그래서 위에는 제가 앞에 갈치자는 요걸 좀 가늘게 했고, 이거는 약간 굵게 했습니다. 좀 틀리고요. 앞에 갈치자 요걸 좀 핵을 굵게 했고, 요걸 좀 가늘게 했죠. 그래서 늘 앞에 쓴 걸 이제 복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썼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다르게 쓴다는 것을 전제하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상품이 아닙니다. 예술은 같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
이 핵에서 가운데에 내리끄는 핵이 우리 이제 일부터 수핵이라 하거든요. 내려올 숫자거든. 이게 이제 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수에서는 첫째는 와서 붓을 이렇게 다시 마무리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와서 갈고리 해 주는 거. 세 번째는 와서 다시 되돌려 주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는 와서 빼주는, 그대로 빼주는 거.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막 이 장에서, 이거는 제가 와서 붓을 약간 멈추듯 했고요. 이 밑에 가면 이제 천자에서는 약간 빼는 듯 하면서 멈췄고, 여기에서는 봉자에서 완전히 빼줬거든요. 그런 건지 네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같은 핵이 같은 우리가 이제 한 장에서 나왔을 때는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매산도 내려오는 거 이거는 약간 이래 되고, 이거는 더 눕고 그 방향이 틀리죠.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면서 방향 전환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게 또 하나 둘 또 바꾸고, 이거가 또 바꿔주고, 그래서 정리해주는 거. 예. 요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매산에 이제 오는 게 방향이 다 틀리죠. 틀리는 거. 입구도 어떻게 틀리게 할 거냐. 거기고요. 그 다음 이런 거는 늘 방향전환 천천히 해서 끝에 와서는 그대로 빼는 거. 예. 이런 거. 여기 늘 독사꼬리 대줘야 됩니다. 독사꼬리가, 아니 뭐 우리 하여튼 요 끝은 삼각형이 대줘야 돼요. 삼각형. 요 끝은. 예. 요 끝은. 그러니까 요 직선으로 빠져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그대로 붓끝을 쭉 빼는 거. 예. 이 부위. 이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와서 그냥 바로 빼는 거. 예. 빼는 거. 지는 여상 됐고요. 별로 이런 곳에 내리끄는 게 4개단 4개가 조금씩 틀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틀리겠죠. 이거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되는데 그 점지, 그런데 이 각도 다 틀리겠죠. 틀리고 이것도 이제 내가 어떤 방향, 얘하고 얘, 이 핵과 이 핵, 그 이제 내리는 속도, 그 필압이 있거든요. 붓을 누르는 이제 필압이라 하는데, 필압의 경중이 있습니다. 가볍고 무겁고, 그 다음에 속도에 이제 빠르고 천천히 가고, 예. 그 다음에 누르느냐, 돈법을 쓰느냐, 제법을 쓰느냐, 돈제가 있거든요. 핵을 누르는 거, 핵을 드는 거. 근데 얘를 쓸 때는 핵을 쓸 때는 제법으로 써줘야 됩니다. 반대죠. 제를 쓸 때는 돈법으로 써주셔야 되고, 이거 좀 난해합니다. 그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장맹용비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기해수의 특징이 이 용필이 좀 흠절합니다. 흠절하다는 건 뭐냐면요, 한편 엄격합니다. 그냥 쉽게 막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버려서 그대로 놓고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완전히 오면서 약간 가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재, 돈필, 이거 누르는 걸 얘기하고 재는 드는 걸 얘기하잖아요. 돈 누를 때는 쓸 때 들면서 재필로, 재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드는 맛으로 써줘야 되고요. 요런, 그 다음에 재필, 가는 거, 요런 아주 재필로 올 때는 또 눌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 뭐 지금 경우 옛날에 소가 다 끓었잖아요. 쟁기를 소가 끓을 때 이게 쟁기를 든 사람이 이 쟁기를 계속 약간씩 들어줍니다. 들 때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밭이 일정하게 이제 딱 갈립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글씨도 누를 때 그냥 누르기 싫으면 계속 이제 핵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돈 누를 때는 제필로 쓰고 제필 들 때는 돈필로 써줘야 됩니다. 그걸 이걸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점은 제가 이제 장맹용비의 그 점의 특징이 저는 이거를 이제 제 혼자 명했습니다. 쌀밑점이라 이러는데요. 그 쌀처럼 생겼다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한일의 축소판입니다. 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바로 방향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바로 또 수필 마무리하는 그 수필에서 딱 거두어서 가운데서 뺍니다. 그럼 여기 딱 하던 쌀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쌀미로 그러는데, 쌀미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을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고요. 점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처음 한일 시작하잖아요. 이름 한일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와서 한일 하면서, 여기 와서 또 어떻게 거둡니까? 이렇게 거두죠. 시작하고 바로 거두고, 요것이 이제 점이에요. 요 점을 완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일을 이렇게 딱 압축시켜 놓은 거다 생각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이런 부위는 뭐 제가 말씀 늘 드리고요. 와서 붓을 다시 놓고 방향 전환해서 다시 하는 거. 예, 이런 부위. 그런 이 부위에서 이 부위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면은 붓이 와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방향 전환할 적에 방향 전환 하면은 핵이 약간 조금 뭐라 그러나 약간 볼록해진다고 그러나 왜냐 붓이 이렇게 모아오다가 방향 전환 약간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볼록한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을 모아가지고 이제 빼는 거예요. 뭐 이런 점 마찬가지고요. 파츠가 늘 말씀드리죠. 와서 방향 전환 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서 이제 완벽해지면은 붓을 끝으로 쭉 빼고요. 이렇게 늘 끝은 독사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점은 짧잖아요. 짧고 바로 놓아서 바로 완전히 붓을 꺾어줘야 됩니다. 꺾으면서 바로 붓을 먼저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핵을 이해하려면 중봉을 아셔야 됩니다. 중봉이 뭔지. 뭐 이론상 중봉 말고요. 뭐 이거는 뭐 이론상이죠. 붓이 뭐 핵 가운데라 봉이 핵 가운데로 가면 뭐 중봉이 그거 말고요. 말고 있습니다. 말고 우리 몸에서 체득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이 핵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히 꺾으면 붓이 조금 이래 꼬여 있습니다. 붓이 꼬여 있는 거를 붓의 꼬임에 상관없이 붓을 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봉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어떻겠어요. 그다음 이런 핵들은 붓이 방향전환해서 칼로 이 붓 끝이 요 붓 끝이 칼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송곳이라 해도 좋고요. 송곳이라 좋고 이 종이를 째는 맛. 가장 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못을 들고요. 못을 가지고 모래, 백사당 모래를 끊는 맛. 그럼 뭐 아무 힘도 안 들이잖아요. 힘 안 들이는데 이 이제 못이 지나가면은 양쪽으로 흙이 이래지잖아요. 그다음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우리 사람 그 다니는 길 있잖아요. 길 많이 밟은데 보면 흙이 아주 단단히 굳었잖아요. 그 굳은데 모서를 가지고 쫙 끄면은 그 맛이 있거든요. 못은 쉽게 안 나가고 그런 데지만 이거 파지면서 그게 이제 뭐 좀 약간 우들우들하다 그러나 그래 하면서 이제 땅이 파지잖아요. 그런 맛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삽이라 하거든요. 삽. 그 삽법이라 그러는데 이런 맞을 거예요. 삽법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게 이제 삽은 내가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못 오게 막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기 이제 우리 글씨에는 삽법이라 그럽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사람 아주 많이 밟은 자리에 모서를 갖고 끊는 맛, 그 맛이 이제 이런 데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뭐 별 어려운 게 없고요. 이런 핵은 늘 제가 저랬죠. 이 별 핵은 천천히 방향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면서 천천히 빼는 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확연히 차이 나죠. 여기서 올리는데 이건 또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 세 개 가는 방향이 다 틀린 게 나옵니다. 그래 이 부분도 내려올 때 여기와 쉬고 여기서 방향 바꾸고 바꾸고요. 이건 핵이 점이 길지만 긴 것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붓을 모으면서 쓰면서 가운데서 작게 해주는 거. 그 절대로 이렇게 쭉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일하고 내리꺾기 그 두 핵만 완벽하게 익히시면은 어느 걸 쓰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